네,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궁금함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차트 위주로 얘기를 드리게 될 거고, 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시는 것들로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첫 번째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다르게 이해해야 되느냐, 혹은 차트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게 봐야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다릅니다. 왜 다른지를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한국 주식은 기본적으로 중간재 기업들, 그러니까 아이폰, 테슬라, 이런 완전재를 파는 게 아니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거, 뭐, 테슬라에 들어가는 센서,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월등히 많고, 미국은 서비스 수지다 보니까 일정하게 매출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수지와 관련된, 즉, 경제 대외 변수, 환율, 유가, 금리, 기타 등등의 변수들이 너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대외 변수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이익이 잘 나오지 않겠죠. 이익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주가가 우상향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차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라고 하는 코스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평균적인 기업들은 가로수평선이 중요할 수가 있어요. 같은 가격대의 지지선과 같은 가격대의 저항선이 존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제가 이제 재테크 초보 공간에 올려둔 차트 기초 강의를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건 다 봤다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수평하게 허니버터 칩이 1,000원이 최저점이었으면 올라갔다 하더라도 다시 허니버터 칩이 1,000원으로 이런 이제 같은 가격대에 돌아올 확률이 높다. 이유는 대외 변수가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은 30조를 벌지만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마이너스 9조였단 말이에요. 순이익이. 그 정도로 30조, 40조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차이가 크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기업은 어떻습니까? 미국 기업은 차트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 미국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좋은 기업이라는 전제면 꾸준하게 일정하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S&P 500이에요. 즉, 얘네는 수평 라인이 아니라 올라가는 빗각 형태의 지지와 저항이 일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즉, 순이익의 결국 그 비즈니스 모델, 사업성, 이익에 따라서 이제 해자라고 하죠. 경제적 해자를 가지는 어떤 제품들, 엔비디아 하면 GPU, 테슬라 하면 뭐 테슬라 자동차,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순이익을 끌어올리면서 근데 가끔 나쁜 모멘텀들이 생길 수 있죠. 트럼프라던가 뭐 중국이라던가 뭐 이런 모멘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꺾이는데 꺾이는 거에 대한 선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이런 지지선들이 빗각 형태로 우상향하는 형태로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코스피는 박스피고 S&P는 상승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맞다면. 근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 파마리서치 같은 기업들은 순이익이 이렇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제로 이익이 올라가서 주가가 상승하는 케이스보다는 이익이 올라갈 것 같을 때, 이 기업이 좋은 호재가 터질 것 같을 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려붙인다는 거죠. 실제로 순이익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모멘텀이 일어날 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즉, 이 뜻은 기본적으로 뉴스를 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바로바로 캐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뉴스와 모멘텀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 모멘텀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다는 거. 왜 지냐? 이익 가지고 주가를 올려붙이는 게 메인인데 그 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호재, 악재, 뉴스에 흔들리면서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좋지 못한 이런 큰 기대값을 먹지를 못한다는 거. 주가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 흔들리는 거 하나, 파동 하나하나에 내가 매수와 매도를 흔들릴 거면 미국 주식은 맞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대전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건데, 그러면 차트를 왜 보냐? 어차피 미국 주식 들고 가면 되는데, 차트를 왜 보냐?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좀 다릅니다. 한국 주식은 어차피 제가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미국 주식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엔비디아 차트가 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 차트를 제가 지금 빗각을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 빗각은 원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본 차트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차트에서 어떻게 보시냐? 이걸 지금 사요, 말아요?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지 저항, 이런 빗각을 그릴 건데, 이 선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입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전체보다 이 한 기업이 더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각 개인 개인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되긴 하겠지만 어떤 한 개인이 이 기업을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릴 수 없고 이 한 개인이 올리고 싶다고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기업을 대하는 대부분의 평균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지? 이렇게 바뀌게 돼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한 개인이 중요하지 않고 이 기업을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평균값, 평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올라가는 거고, 평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차트 속에 뭐가 있냐? 시장 참여자들끼리 본 적은 없지만 서로 룰을 정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룰을 우리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룰을 볼게요. 일단 이번 년 7월 전까지는 이 라인이 엔비디아의 최고가야라고 서로가 정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정한 엔비디아 최고가야. 왜? 이 두 번이 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라인에서 최저점, 지지선이야 라고 정한 겁니다. 이거를 개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때 우연히 이때도 한번 여기서 지지받고 이때도 우연히 여기서 지지받는다?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가 다 개별적으로 바뀌는 건데 이 차트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지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저라면 일단 이 지점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빗각을 똑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봤더니 이 라인. 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상승이 시작되고 그 아래도 이 라인을 타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라인이 너무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을 복사해서 이 빗각을 복사해서 올려 붙이는 거. 그랬을 때 이때 한번 또 상승하고 이때 여기서 반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라인을 여기다 갖다 붙일 수도 있겠죠. 혹은 여기다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 그러면 이때 저항받고 이때 상승 라인 잡고 이때도 갑자기 갭상하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라인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이 부분과 이때 갭상하는 부분, 그리고 이때 이제 지지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왜냐? 이때는 트럼프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좀 특수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변칙적인 대외 변수의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를 제외하면 보통은 이쪽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느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차트할 때 저도 했던 실수지만 정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막 이럴 거야. 막 뭐 이럴 거야. 여기가 막 지질 거야. 저항일 거야. 그런 애매한 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없애버려야 됩니다. 신뢰도에서 여러분들이 자기께 빠지게 하는 선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그으면 이 위에 선.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헷갈리니까 이거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린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채널은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우연할까요? 하필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하필 여기서 지지받고, 하필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하필 여기서 지지받는 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리의 룰입니다.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사람들끼리의 룰이 제가 그린 선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라인에서 투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 지금 이 라인은 원래 내가 유지했던 채널을 끄트머리 조금 뚫고 올라간 상황인데 이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져요? 일단 최소 여기까지. 일단 최소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시장 참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상방을 모르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하방이 넓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만큼 떨어지는 손익비만큼 올라가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엔비디아. 그럼 손익비가 너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는 이유는 내가 이런 데서 안 사고 이런 손익비가 좋은 데서 사는 거를 기다리는데 도움을 받기 위함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내가 어떤 주식이 좋다, 어떤 주식이 나쁘다, 어떤 주식이 돈을 많이 번다 이 개념이 있고 나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만 좋다고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차트도 좋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여기 붙었다, 100불까지. 이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 라인 정확하게 정해서 80불 정하고 뭐 어디까지 정할까요? 한 80불쯤? 뭐 이쯤이 될 것 같은데 80불쯤 정해서 이게 손절 라인. 나 20% 잃을 수 있다.
이 라인에 사서 이렇게 버릴 수 있는데 나 수익은 이 정도까지 180도까지 열려 있으니까 20 잃고 80 벌겠다라는 그 손익비 그 라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라인. 이게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수많은 그 사람들의 매수 매도가 합쳐지는데 이 라인이 우연하게 벌어지지 않는다. 보통 우리끼리의 룰이 이렇게 정해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차트로 완벽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은 지점까지 기다리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 지점은 내가 원하는 지점은 아니에요. 너무 최고점. 올라간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간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비율이 안 좋잖아. 이게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 이유인데 엔비디아만 그런가요? 다른 것도 봐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야,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좋아.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죠. 지금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다. 누구한테는.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걸 왜 굳이 여기서 사야 되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안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 보이겠죠. 근데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이 라인 안에서 채널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이것도 우연인가요, 여러분들? 이게 하필 여기서 저항을 받고, 하필 여기서 저항을 받고, 하필 여기서 지지받는 게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미국 주식과 맞지 않는 거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대하는 사람들끼리의 룰이라고요. 괜히 여기서 도지가 심하게 나올까요? 괜히 여기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매수와 매도. 이 라인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뚫려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이곳을 향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과 타점을 잡기 위함이지. 저는 이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지금 애매한데 이쯤 라인이 참 중요해 보이네요. 이 라인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뚫고 지나가는 라인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소를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손익비를 어디로 좋게 볼 거냐. 나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3년, 나는 5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를 투자할 건데 5년이란 기간 동안 투자할 때 여기서 사도 되겠지만 여기까지 오는 거에 대한 확률이 높으니 한번 기다려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 애플도 이것도 우연일까요?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고, 여기서 맞는 게 우연? 이기가 쉽지 않다. 이 채널 안에서 애플은 놀고 있고, 저라면 애플을 이런 데서 안 사고, 이런 데서 안 사고, 누가 봐도 이 라인을 기다리겠다는. 이 라인에 붙었을 때, 이제 일봉으로 보고, 이게 전체 추세니까, 주봉이니까, 일봉으로 좀 더 확대해서, 이때는 트럼프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외 변수가 커진 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맞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채널을 상승하는 초입, 이 리테스트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기서는 안 할게요. 리테스트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올라가서, 이때 올라갈 때 붙는 게 아니고, 이걸 바닥을 다시 와서 확인하는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이 라인을 그 우연히 잡은 게 아니잖아요. 이 라인을 계속 붙잖아요. 그래서 그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손익비가 좋은 지점을 잡는 게 차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여기 RSI를 보고 볼린저 밴드를 켜서 볼린저 밴드를 상방 돌파하는 중인지 어느 정도 라인인지를 보는 거지. 이 기초적인 게 없이 기초지표, 보조지표를 아무리 공부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겁니다. 이걸 왜 보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구글을 봐볼까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제가 생각했을 때 주봉으로 봤을 때 이 라인들, 이 라인과 이 라인.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라인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여기서 이제 맞는다는 거죠. 이 라인이 중요하고 이 중간 라인은 사실 없어도 되는데 그냥 제가 같은 비율을 보기 위해서 결국은 이 채널인 거죠. 이 채널. 이 특수한 케이스 빼고는. 아마존. 이게 우연이냐는 거죠. 이게 룰이에요, 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발생합니다. 무슨 특이점이냐? 일단 가로수평선 이런 거를 떠나서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지지받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여기서 한번 받고 여기서 한번 받으니까 이 라인에서 많이 깨지잖아요. 이때가 트럼프라고 했었잖아요. 다른 기업 봐볼게요. 구글도 여기서 조금 삐져나왔죠, 이 선에서. 애플도 여기서 삐져나왔죠. 자, 엔비디아는 안 삐져나왔고 그냥 딱 라인에 걸쳤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봐볼게요. 얘는 안 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시점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선에 보통 붙고 가는 게 룰인데 이 선에 안 붙을 정도로 이것도 이 선에 붙는 걸 보통 기다리는데 이 선에 붙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너도 나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비싸지니까 내가 늦게 움직이면 내가 비싼 가격에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 닿기 전에 미리 사람들이 사는 케이스가 생긴다고요. 특히 이 가로수평선이 또 맞네요. 신기하게. 이 라인에 또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까지 기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워낙 좋고 수익이 좋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시점부터 벌써 사버린다. 이게 매수 시점에서 더 근거 있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만 이렇게 딱 라인에 맞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삐져나오잖아요. 더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늦은 거죠, 이거. 메리트를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에서 더 강하게 매력을 느낀 거죠, 사람들. 붙기 전에 들어와 버린 거. 그런 포인트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아마존을 살 때도 당연히 이 부근에서 사는 것보다 이 라인에 붙었을 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올라가 버리면요? 그러면 내 기업이 아닌 거죠. 다른 주식 사야죠. 왜 굳이 상방 물릴 확률 높은 기업을 왜 먼저 움직여서 사주냐, 이겁니다. 메타. 이것도 우연이냐. 이 라인, 이 채널대로 흘러가는 게 우연입니다. 그러면 얘네, 이제 제가 고점 무섭다고 하는 게 이 라인에서 뚫고 올라갔죠? 이 라인에서 뚫고 올라가면 이제 상방이 어딘지 모르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채널 뚫었네? 이때부터 사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라면 이거를 다시 찍고 오는 이 지점 어딘가를 최소한 생각하겠다는 거죠. 바로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속이는 걸 수 있으니까, 손익비를 기다렸다가 받는 거 보고 들어가겠다. 그게 더 나으실 수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왜 이때 들어가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손익비가 너무 안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맞고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지금의 영업이익보다 메타가 월등히 앞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차트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면 올려붙여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닐 확률이 높다. 여태까지 M6는 이 기본적으로 상방 차트였는데 테슬라는 좀 예외죠. 이 테슬라가 왜 예외인지는 이것도 이제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사람들만 이해가 되죠. 재무제표를 보는 사람은 얘는 EPS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생기는구나라고 이해하는데 EPS나 어떤 PR이나 이런 기본 개념이 없으면 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차근차근 좀 순서대로 배우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은 좀 그냥 이해하신다고 생각 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게 테슬라의 전고점이었어요. 400불쯤. 408불인가? 뭐 그쯤일 겁니다. 이때가 전고점인데, 414불인가 그럴 거야. 이 414불에서 빗각을 쭉 그려봤는데, 가장 최고점. 그러니까 이걸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상승부 초입에 이 라인을 보통 이어요. 왜 그런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잘 읽는 거. 근데 저는 판단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가 이 차트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쭉 가볼게요. 올려 붙였죠. 이때가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이때가. 이걸 깰 때. 이걸 안 깨면 아마 맞고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올려 붙이죠. 이때 초입. 왜냐? 이때부터는 상방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투자해볼 만하다. 배팅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한 건 이걸 깨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 올 때를 기다릴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떨어지고 이 라인을 이렇게 깨러 옵니다. 깼죠. 그래서 폭락이 나오죠. 이 라인이 지지 라인인데 이 지지 라인을 다시 깼기 때문에 트럼프와 맞물려서 폭락합니다. 이것도 우연이기가 좀 어렵죠. 이 라인이 딱 깨지자마자 폭락이 나왔고 그런데 반등하는 라인, 결과론적으로 보니 반등하는 라인이 어떻게 돼요? 이 전고점에서 이은 이 빗각의 라인을 지지받는 채널이 하나 생긴다는 거. 이 위에 채널은 뭐냐면 이 채널을 같은 넓이로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건데 이 세 가지가 같은 그 넓이에요. 같은 폭입니다. 이게 이제 하락을 보는 채널이었고, 상방 채널은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 선이죠, 지금. 이 선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만 봐도 이 선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선에 맞고 떨어지는 게 우연이냐. 자, 그럼 손익비리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이 라인을 잡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보는데? 그러면 들어가 되죠. 여기 손절 라인 잡고 이걸 위로 잡으면 되니까. 이런 걸 하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 거다. 단순하게 뭐 차트가 좋네 마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들어갈 지점이 어딘지를 미리 예상해두고 그 지점에 닿으면 매수가 들어가고 어디서 팔지 손익비가 어떤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게 망할 수가 있다고요. 주식으로 패가망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손익비 좋은 라인에 들어가서 10개 투자해서 어디서 팔지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패가망신해요? 최소한 돈을 잃는 것까지가 마지노선인 거예요.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요, 주식으로. 미국 주식을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 기업의 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을 뽑아서 손익비가 좋은 라인을 잡은 다음에 손익비가 좋은 지점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올라가잖아요, 지금 M7 기준으로. 올라가면 먹으면 되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면 손절 라인 잡고 떨어지면 그 라인에서 손절하면 이게 그려지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패가 방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으로. 이걸 모르고 투자하니까 패가 방신하는 거예요. XLK. 그 엑셀 시리즈가 있는데 테크놀로지 기업들 모아둔 ETF입니다. 이게 우연이냐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 사냐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왜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 최고점에 흔들릴 때 사냐? 이렇게 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요? 저라면 이쯤부터 볼 것 같아요. 이쯤. 200불. 이걸 왜 지금 265불에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또 올라갈 거라 생각하냐? 360불이 돼야 같은 라인의 손익비가 나오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분이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어떤 기업을 보내주셨는데 이 기업도 똑같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하방과 상방을 둘 다 봤는데 하방으로 봤을 때 이게 최고점이죠. 아까랑 테슬라랑 똑같이 보면 얘가 이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변곡점이 되겠죠. 근데 변곡점을 못 뚫었어요. 이 라인 지지받고 떨어지죠. 그럼 이 라인이 너무 중요해지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폭이에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이 라인을 왜 안 기다리냐는. 최소한 여기는 기다리고 여기서 반등하는지 하락하는지 테스트해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왜 이 최고점에서 자꾸 건드려야 되냐는 거죠. 상방으로 보면 어때요? 상방으로 보면 이 라인이 너무 중요하고 이 라인에서 자꾸 꼬꾸라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차적인 지지는 이 라인, 2차적인 지지는 이 라인에 가야죠. 보통 이렇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올라간다고 전제한다면.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정석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서 사고 여기까지 손절 라인을 안정하고 투입하냐 이거예요, 돈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나. 이거는 미국 주식 얘기잖아. 한국 주식은 안 그럴 거 아니야? 한국 주식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 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어떤 자신감으로. 들어갈 수 있죠. 정찰병 느낌으로. 근데 여기에 전지산을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방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상방은 하방과 손익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근데 대웅제약을 보니까 대웅제약이 지금 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여기 붙는다면 이게 손익비가 미친 자리죠. 상방 열려 있는데 하방 이 라인 잡 손절하면 되잖아요. 여기 지지 이 라인에서 그 지지 받으니까 손익비가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손절 라인이고 이게 내가 상방인데 이런 지점의 차트들이 종목들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안 사고 여러분들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알고 있는 종목 라인에서 그냥 좋겠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니까 투자에 대한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왜 봐야 되는지, 국내와 미국 주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왜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끼리 보는 기본적인 룰이 있다는 거. 그 룰 사이에서 각 종목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더 좋은 손익비를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